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반도체가 국가 전략 자산이 되면서 미중의 전략도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마치 그 파운드의 메카가 된 것 같은데요. 중국 제조 2025가 보조금을 퍼준다고 중국을 벌세웠던 게 미국입니다. 하지만 이제 반도체에서만큼은 보조금 정치의 최선두에 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은 미국의 규제, 장비 및 그 부품 조달이 여의치 않자 기술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는 양상입니다. 정리하면 미국은 생산 내재화, 중국은 기술 내재화가 한창입니다. 이 보조금으로 돌아보면 미국 정부는 이제 기업별 보조금 규모를 속속 확정하는 양상인데요. 인텔 100억 달러, 삼성 60억 달러, TSMC 50억 달러, 글로벌 파운드리 15억 달러 등입니다. 이 보조금은 일종의 모로핀과 같은 성격이 있는데요. 이 최첨단 라인의 경우에 그 한 개 라인에 들어가는 투자 규모가 최소 150억 달러에 이릅니다. 그만큼 돈 먹는 하마 같은 산업, 거대 투자 프로젝트가 반도체입니다. 이 삼성이 생각보다 많은 보조금을 받았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60억 달러는 한 개 라인 투자도 절반도 못하는 규모에 불과합니다. 그런 평가 자체가 시니컬하게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웃긴 얘기입니다. 사실 그 TSMC 창업주 모리스 창이 그랬는데요. 그는 TSMC가 미국의 공장을 짓는 것 자체가 호랑이 입에 들어가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 대만 정부가 얘기 못하는 것을 장중모우 이 모리스 창이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대만의 민진당 정부가 모리스 창에게 고마웠을 것입니다. 이 모리스 창은 대만에서 칩을 만들 때보다 미국에서 만들면 돈이 너무 들어가고 결국 칩의 인플레를 유발하게 된다고 말했었습니다. 이 노동력의 절대적인 양과 질이 미국에서 모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반면 또 이들에게 지불해야 할 임금은 더 커지니 문제가 될 것이란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중모우가 비용 원가 문제를 집중 제기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요. 더 속을 더 파보면 다른 뜻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미국으로 대만 TSMC 팹이 들어가는 순간 두뇌 유출과 이로 인한 연쇄적인 기술 유출이 이뤄지고 대만이 보유했던 칩 제작 생태계도 대만과 미국으로 이원화되면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점점 희석될 것임을 우려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실제 미국 정부는 보조금 가드레일 조항을 통해서 반도체 공장 접근권 보장, 기업 정보 공개 요구, 기업의 초과이익 발생 시 미국 정부와 초과이익을 공유하라는 카드를 빼내들어서 이런 대만의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보조금 지급은 한마디로 미국에 투자를 더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실제 TSMC나 삼성이나 미국 공장을 더 키우고 있죠. 이 작년 상반기 끝날 쯤에 눈에 띄는 소식이 하나 난 적이 있는데요. 바로 TSMC가 애리조나 팹 가동을 앞두고 미국 현지 팹리스들과 이런저런 논의를 하고 있고 그 핵심은 제조 단가와 관련한 것이라는 내용을 대만 디지타임스가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 보도에서는 이 TSMC가 미국 애리조나 팹의 M4, M5 노드로 칩을 만들 경우 칩 가격이 대만에서 만들 때보다 최소 20에서 30%가량 가격이 뛸 수밖에 없고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28나노와 22나노로 칩을 만들 경우에도 이 대만에서 제조되는 비슷한 공정 칩보다 10에서 15%가 더 비쌀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한마디로 TSMC가 자기들이 그간 확보해왔던 적정 마진을 담보하기 위해 미국에서 칩을 만들게 되면 제작 단가를 더 높이려고 하고 있고 이게 미국 현지 팹리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이라는 세계 최고의 고물가 지역에서 칩을 만드는 이상 대만에서 만들었던 비용으로 칩을 만들어주진 않을 것이란 TSMC의 속내가 담긴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이 보도가 나간 이후 유도인 TSMC 회장은 이런 보도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가 없었는데요. 이후에 또 외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 가격이 비싼 미국산 반도체를 구입할지 의문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현지 TSMC 공장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구매하는 미국 기업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었습니다. 실제 TSMC는 이를 미국 정부와 논의 중인 사실도 류더인 회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류더인은 미국산 반도체 구입 업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미국 생산 시설의 사업성이 제한될 것이고 이런 지원 방안이 미국 정부와 지금 논의 중이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TSMC가 미국 현지 제작 칩에 대해서는 미국 팹리스에 더 높은 가격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 그런 만큼 미국 정부가 대만 팹에서 만들 때 청구한 가격과의 차액만큼 미국 팹리스에 어떤 식으로든 보조금을 줘야 한다.
지원해줘야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했을 때 TSMC도 미국 정부만큼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미국 정부야 두말하면 잔소리죠. 최고 강대국으로서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그런 논리로 반도체 분야에서 일관해 온 게 미국 정부입니다. 현실 정치에서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강대국이 세상을 지락펴락하면 약소국은 여기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건 약소국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죠. 근데 TSMC도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점을 상기시킨다는 생각입니다. 미국 팹리스를 위해 클러스터 이점도 턱없이 부족하고 인재도 태부족하고 물가도 비싼 미국에서 TSMC가 팹을 짓고 칩을 만들고 있는 만큼 적정 마진을 미국 정부가 보장해야 하고 기업들이 힘든 만큼 미국 정부가 보존해야 한다는 식으로 덤터기 전략을 편 것이죠. 앞으로 삼성도 미국에서 투자를 늘리고 있고 인텔도 파운드리 경쟁에 합류하면서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MS 칩도 1.8나노에서 만들기로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미국 정부가 인텔을 의도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팹리스에 압력을 넣을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하다는 생각입니다. 미국 현지 팹리스들, 미국 현지 기업들한테 인텔에 더 물량을 주라는 식으로 압력을 미국 정부가 충분히 넣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앞으로 TSMC도 미국 시장에서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극심한 경쟁에 노출될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 만큼 미국의 팹을 짓기에 적정 마진을 올릴 수 없고 적정 마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미국 팹리스를 보존하라는 TSMC 논리를 미국 정부가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 국제정치에서 주류 논리는 강대국이 만드는 것이지 약소국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는 국가 전략 자산이 됐고 경제 논리가 아니라 힘의 논리, 강한 정부 논리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 정치 논리에 작동하는 영역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 만큼 TSMC 희망사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팹리스와 파운드리 간 가격을 놓고 이견이 노골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수주 가격은 파운드리의 투자 확대와 더불어서 갈수록 더 뛰고 있는 양상이었는데요. 특히 미국이 파운드리의 메카가 될 것처럼 팹을 팽창하기 시작하면서 칩의 제작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칩의 가격 이원화도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같은 4나노, 3나노 칩이어도 미국 팹에서 만드는 칩의 가격은 더 비싸질 가능성이 큽니다. 더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는 달리 말하면 TSMC로 한정해서 보면 TSMC의 대만 팹이 최고의 팹, 칩의 수요자 입장에서는 최고의 팹이고 미국 애리조나 팹은 대만 팹이 다 차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칩을 만들 수 없을 때나 선택할 2순위 팹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최첨단 미국 팹리스들도 애리조나 팹 가동이 가까워질수록 짱구를 굴릴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일부 팹리스 고객들은 비용에 대한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만 TSMC 팹 찾기에 더 열중할 것이고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대만 팹을 잡을 수 없다면 미국 애리조나 팹을 찾기보다는 차라리 삼성 파운드리로 주물을 옮기는 방안 등을 더 검토할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반도체 보조금을 통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